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이제 13월의 월급날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속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말정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연말정산을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도 꼭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말정산은 계속 연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비슷한 부분을 계속 신경 쓰면 되다 보니까 한 번만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연말정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내용들은 절세, 그리고 세액공제, 연말정산과 세액공제의 종류,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적절한 소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절세입니다. 절세는 쉽게 말해서 세금의 부담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이 존재합니다. 절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찾는 방법은 사실 아니고요. 양도세나 소득세, 상속세 같이 거액의 자금을 움직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절세하는 방법은 세무사 없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고 세무사 고용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시라면 세액공제를 더 파악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것은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처음엔 정말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세액공제는 저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데 나의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해야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수월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셔도 괜찮아요. 몇 번 돌려보시는 만큼 이해가 가실 거니 걱정 마시고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은 산출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과세표준은 본인의 연소득을 뜻하고 기본세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알기 위해선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로 연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84만원의 기본 공제와 거기에 추가로 연소득 2천만원에서 1,400만원 초과금인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이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84만원 더하기 90만원을 더해서 총 174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될 건데요.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금액에 저희가 받을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빼시면 이제 저희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냈던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는 거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로 인해 13월의 월급이냐 지출이냐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턴 각종 세액공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고 종류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문화생활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 순으로 볼게요. 먼저 신용카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15% 공제가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저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급여액의 25%는 저희가 사용해야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절약을 엄청 열심히 해서 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 미만을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가 소득이 있으니 원활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개인당 꼭 이 정도는 썼으면 좋겠다 라고 강요 아닌 강요의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절약을 열심히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서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위의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만 2천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50만원의 세액 효과만 받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2천만원을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나의 소득공제는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신용카드 별로네, 체크카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또 이거를 방지한 게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 300만원까지 인정이 되고, 급여가 7천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월 25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막 300만원, 250만원 이상으로 쓰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인데요. 현금영수증은 제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저는 월 소비량을 정해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을 사용하는 상황을 제외한 큰 금액을 사용해야 할 때, 예로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매 등 한 번에 큰 지출이 소요될 때는 저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월 소비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영수증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귀찮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월 한도액이 안 넘어가고 소비카드의 본질도 잃지 않고 통장 관리가 잘 되거든요. 다음은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고, 문화생활도 도서나 공연 등에 대한 공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공제율은 무려 40%를 해주고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저는 이 세액공제가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청년드림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금리가 무려 4.5%에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120만원에 15%를 했을 때 18만원의 산출세액이 절감이 됩니다. 두 가지 혜택을 종합하면 총 매년 2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럼 적금 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15%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원금 보전이 되면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는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입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론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월세를 지출하시면 지출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하는 혜택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매년 월세에서 10%를 계산하시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15%를 공제해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법정 기부금은 예를 들어서 구호활동이나 의료기관에 기부했을 때 한도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호활동 기부금에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받으니까 많이들 기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 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4만원이고, 계산은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산출세액이 150만원 나왔고 공제액은 150만원의 55%인 82만 5천원이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은 매년 2월 급여 수령 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많은 세액공제 종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세액 혜택을 정말 똑똑하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관련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한 번만 봐서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보셔서 본인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어이없게 손해보시는 일이 부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과 함께 홈택스나 찾아보시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좌와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